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작년에 싱어게인2 리뷰를 하면서 그 리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시즌2가 끝나고 나서 시즌1에 대한 리뷰도 요청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 방송을 보면서 다시 방송을 리뷰하긴 좀 그래서 거기서 탑3였던 이승윤님, 정홍일님, 이무진님의 리뷰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1인 뮤지션에 대한 추천 리뷰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진행했었는데, 그 유나님의 앨범 나왔을 때 그래서 언박싱 하면서 리뷰도 했었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허리 디스크 문제로 라이브 방송을 아예 중단을 하면서 그것도 기획이 멈췄었어요. 근데 상태가 다시 호전돼서 작년 연말부터 다시 주간 신곡 리뷰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싱어게인 리뷰를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라이브 방송을 들어와 주시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매주 이승윤님의 곡도 신청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간 리뷰 시간에서는 대부분 아이돌 곡 그리고 일본의 노래를 듣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도 매주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이승윤님의 2집이 나온다고 얘기가 뜨자마자 그때부터 저한테 이승윤님 2집 나오면 리뷰를 해달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고 고마우니까 계속 들어와 주셔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도 어쨌든 그 싱어게인 1 리뷰를 하면서 이승윤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는 굉장히 제가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앨범을 구입하고 리뷰를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이게 안 보이겠구나. 같이 카메라에. 제가 사실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전곡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제 채널에는 외국인 구독자분들도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승윤님은 밴드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싱어송라이터고요. 밴드에서 기타의 포지션을 맡기도 했었고 이제 악기에 그런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브리티시 이런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얼터너티브 장르를 넓게 하고 있는 로커라고 할 수 있고요. 록의 사운드 안에서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들은 여러 곡을 해체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곡으로 재조립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은 먼저 음감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많은 곡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많은 가수들이 있고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그 최상단에 항상 김사랑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승윤님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김사랑님의 음악이 생각을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승윤님을 좋아하시는데 김사랑님을 모르셨던 분은 김사랑님의 초반보다 3집 앨범 그거를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본 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본에는 밴드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음악 스타일은 보컬의 컬러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냥 음악만 봐서는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일본에서는 브리티시 사운드 형태에 굉장히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음악을 하는 엘레가든 이런 팀이라든가 사실 음악만 들어서는 많이 다르다고 느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네즈 켄시 상과 공통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둘 다 작곡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싱어송라이터, 특히 밴드 사운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곡을 고조시키는 장치로 다양한 현악기를 자주 배치한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걷다가 둘 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보컬 스타일의 특징이 많아요.
개인적인 그 보컬 스타일의 버릇들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다가 안정적인 발성보다는 곡의 표현에 따라서 자유롭게 부르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능력에 비해서는 그 보컬에 대한 호불호가 늘 따르는 뮤지션인데요. 그래도 모든 것은 그런 완성된 음악성으로서 뛰어넘고 있는 점도 두 뮤지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승윤님의 가장 큰 장점은 가사에 있거든요. 이 사람의 가사를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보면은 가사 내용이 굉장히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걸 또 되게 특별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런 점 때문에 가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게 외국인들에게 전달이 잘 될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외국분들은 이승윤님 음악을 전부 다는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번역을 진짜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팬분들 중에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영어나 일본어 이런 번역 가사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뭐 이런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팬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2집 앨범인데요. 이번 2집은 12개의 곡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신곡들도 들어가 있는데 또 기존에 발표했던 싱글들도 이제 모아서 정규 앨범을 낸 건데요. 1번 트랙이 영웅 수집가. 이 앨범에 처음을 맞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전에 발표됐던 싱글곡인데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좀 듣기 힘든 아주 꽉 찬 사운드의 밴드 사운드의 곡이고요. 특히 이 노래의 특별한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목인 영웅 수집가가 그냥 이런 대중, 우리 모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때그때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그냥 버리기를 반복하는 것을 영웅을 수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건 유튜브에서도 좀 그렇죠. 유튜브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유튜브를 찾아서 보게 되고 그 채널을 찬양했다가 또 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이 되는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이런 사운드에 담아냈다는 것이 이 곡을 스페셜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트랙은 말로장생인데요. 이번 앨범의 그 선공개 트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는 유일한 나의 모어래. 아마 이승윤님을 그 싱어게인을 통해서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스타일의 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곡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어떻게 보면 유명한 클리셰 같은 느낌을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든 곡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이승윤님의 가사들 중에서 보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 곡도 그렇거든요. 이 가사를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려야 어른이 된다면 식어가는 말을 잃어버릴래. 인생은 아마 비속어지. 잔인했던 은유들을 찍고 자막 없는 마음을 나눌 거야 너와.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승윤님이 이제 유명해진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말에 대해서 매우 이런 네거티브한 감정을 기반에 두고 쓴 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말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전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의 애니메이션까지 상상을 했어요. 약간 알라딘 같은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히랍에 소피스트라고 있었잖아요. 토론해서 그 말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말을 잘하는 능력이 그 고대 어느 세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그 능력이 집대성돼서 어느 한 책에 강력한 언어의 힘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CD라든가 책에.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의 힘으로 전 세계를 통일해서 왕이 되었고 그 왕국의 왕에게 대대로 그 책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책을 통해 말의 힘에 현혹된 사람들은 말을 점점 강하게 하는 이제 부작용을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많은 소피스트가 활동하게 되면서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말로 싸움이 생기고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뭐 시차를 다니다가 돌발 상황이 생겨서 책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혼자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냥 주민이었던 여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를 위험에서 구출하는 거죠. 왕인 줄 모르고. 근데 그녀는 뭐 예전에 다른 나라였는데 이제 이 나라의 말의 힘 때문에 합병된 국가의 자손으로 하층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국이나 그런 왕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왕은 그녀에게 이제 한눈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몰래 그녀를 몇 번 만나러 왔는데 그녀를 통해서 현재 사회가 말로써 서로를 공격하면서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이 왕국이 책의 힘으로써 이런 거짓된 말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그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딱 공개하고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런 끔찍한 힘을 지닌 왕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치는 거죠. 근데 왕은 결국 고민 끝에 이 힘을 가진 책을 스스로 불태워 없애버리고 왕위까지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녀를 찾은 뒤 둘이 떠나게 된 이야기? 그래서 왕위를 딱 물려주고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어렵게 찾아가서 그녀를 딱 찾았는데 그 순간 이제 주인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빛으로써 자신의 모든 마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딱 손을 잡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말로장생이 딱 BGM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갑자기 혼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트랙에서 제가 잡담을 너무 길게 해서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번 트랙은 누구누구누구. 이 노래는 이제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나 목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멤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망상이나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는 다르잖아요. 근데 팬들은 쉽게 그 모든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동일한 기준에 놓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사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기준에 따라 실패라고 규정을 짓곤 하죠. 그래서 이해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4번 트랙은 타이틀곡인 꿈의 거처예요. 이 곡은 타이틀곡이 될 만한 탄탄한 사운드 진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은 뭔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안내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도 삶에 정답이 없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내가 있을 거라는 그것은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함축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은 어떻게 살아도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정답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돌고 돌다 보면 인간은 이런 정답이 없는 목표나 성공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인간과 서로 웃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도 마지막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점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5번 트랙은 시적 허용이에요. 이전에 발표된 곡인데 피아노 라인을 더 강조했네. 가사가 어떤 결론은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소망하거나 바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약간 판타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들은 그 시에서 시적 허용이 되는 문장들처럼 약간 꾸며지거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문장인 경우가 많다. 현실에는 없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시적 허용처럼 실제 문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같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시에서도 결국 시적 허용은 틀린 문법이긴 하지만 허용이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망이 현실성이 다소 없는 표현들이라도 시적 허용처럼 현실에서도 허용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을 텐데 6번 트랙은 1995년 여름이에요.
이것도 기존에 발표된 곡인데 이승윤님의 그 동갑 친구이신 최지인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곡은 포크송의 느낌이 강하고요. 시의 가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타 이제 그 소리를 왜 넣는지는 뭐 본인들이 알겠지만 그냥 제가 만약에 이거를 살리려고 했으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귀를 막았다. 그해 여름 어머니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이룬 게 거의 없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난 슬플 때마다 슬프다고 말했다. 이런 뭔가 저 스트링 현이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야. 이 당시에 뭐 마루들을 밟아서 그 마루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마음도 약간 삐걱삐걱 되고 그런 슬픈 표현을 저 스트링 현을 일부러 건드리는 소리를 넣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7번 곡은 하드록 넘버인 야생마. 스트링 편곡 죽이네. 이 곡에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밴드 중에 하나인 잠비나이의 리더님인 이이루님이 태평소를 이제 불어주신 것 같아요. 곡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영웅수집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들판에 뛰고 있는 야생마의 에너지가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야생마를 잡아다가 울타리 안에 놓고 구경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 이승윤님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좋다고 해놓고 이승윤님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며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이미 야생마의 장점을 잃어버린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곡에서 제가 태평소를 듣고 와, 마지막에 일렉 기타처럼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서 태평소가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곡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8번 트랙은 비싼 숙취예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숙취가 싫어서 술을 마시기 싫다, 뭐 그런 가사인데 술을 성공에 비유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더 큰 성공을 요구하면서 술을 권하는데 자신은 그 성공에는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성공 안 하고 숙취도 느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성공을 원하면서 술을 권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본인은 그냥 술 한 잔 한 잔의 느낌을 천천히 느끼고 싶은데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술을 권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먹으면 금방 취해버리고 그 술의 좋은 기분은 느끼지 못하고 숙취만 길게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곡은 굉장히 펑크의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얼터너티브였어, 뭐 이런 느낌? 뒤에 가서는 널바나 같은 그런 전통적인 얼터너티브 록의 형태의 느낌이 강하게 나오는 곡이에요. 이거 완전 너바나 노래 같네. 9번 트랙은 웃어주었어. 이게 전형적인 그런 브리티시 록 사운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듬의 진행이 되는 곡인데요. 이 가사 내용은 뭐 어떤 시작이라던가 도전을 주저하는 상태의 심정을 굉장히 잘 표현한 내용이에요. 모든 기다리며 초록불이 켜지면 난 걸어갈 거야. 차들은 달리고 비둘기들마저도 자유롭게 날고 있지만 나는 아직 멈춰서서 있는 것은 마치 초록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막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서 자기는 주저하고 있지만 그냥 우연히 본 길가에 핀 노란 개나리가 환하게 웃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의 가사예요. 10번 트랙은 기도보다 아프게, 이것도 발표된 지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승윤님이 어떤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슬로우 록 형태의 곡이에요. 예전에 이승윤님이 싱어게인 그 유명 가수전에서 윤도현님의 너를 보내고 그리고 아이유님의 러브폼을 편곡했을 때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곡이에요. 11번 트랙은 한모금의 노래. 보사노바풍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이 노래는 위로를 하는 입장에만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의 곡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하늘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라는 가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자, 마지막 트랙은 애칭. 이 곡은 그 마지막 트랙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곡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팬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승희님이 싱 어게인에서 이름이 아닌 30호라는 닉네임으로 불렸죠. 그 프로그램 컨셉상. 근데 이런 애칭, 닉네임은 그렇게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이름이지만 그 순간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은 이름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내 본명보다도 더 의미 있었던 내 이름이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싱어게인에서 자신을 좋아해줬고 그 30호를 좋아해줬던 사람들에게 바치는 듯한 내용의 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긴 한데 박자는 여기서 내 이름 하면은 30호 이 부분이 남겨져 있긴 한데 이렇게 이승희님의 2집을 전부 확인했는데요. 역시 저는 타이틀인 꿈에 거쳐는 한번 당연히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앨범에서는 사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곡만 봤을 때는 10번 트랙인 귀도보다 아프게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특별 기획으로 아주 가끔 학생들 많이 모아서 그 학생들과 합창을 하면서 무대를 만드는 그런 특집이 있어요. 이 노래를 이승희님이 그 학생들하고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무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웃어주었어. 이 곡의 사운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막 쏟아냈던 말로장생도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곡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승전인데 꿈의 거처와 비싼 숙취들 중에서 꿈의 거처가 76%, 그래서 지금 계신 팬분들의 선택은 왕도의 선택, 타이틀곡인 꿈의 거처를 선택하셨네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밴드 음악을 조금씩 많이 듣고 있는 추세예요. 잔나비 같은 그 팬덤이 강력한 밴드도 있고, 최근엔 유나님도 인기를 얻으면서 유나님도 계속 이런 밴드 사운드의 기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승희님도 나타나서 이런 코리안 락스타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희님을 보면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대부분들의 이승희님 팬들을 보면 밴드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인데 그냥 이 이승희이라는 개인 캐릭터 때문에 팬이 되어서 이런 밴드 음악도 접하게 되고 점점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역시 스타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런 음악계에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점이었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저 또한 그냥 한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요. 긴 리뷰였는데요.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또 다음에도 좋은 음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갑자기 꿈의 거처가 차트에서 급상승 중인데 이승은 뭐 이슈 있나요? 설마 이 방송 때문에? 그냥 새벽이라 팬들 스밍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방송 때문에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비겁하게 팩트와 사실로 승부를 해? 제가 만약에 이승희님 단콘 가면 여러분들 다 알아볼 거 아니야.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는데 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 그럼 그거 나름대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승윤님 팬덤이 좀 저도 놀라긴 했는 게 그 팬분들은 다 알겠죠? 이거 꿈의 거처 발표 날 멜론 차트 100 찍고 내려오던데? 그래도 팬분들이 총공해서 멜론 차트 100 안에는 밀어넣을 수 있는 화력이라는 거잖아. 그럼 대단한 것 같은데?